중간 기말고사 잘 보면 뭐해요? 수행평가가 망하면 성적이랑 학생부 다 망하는데 수행평가 만점 받고 싶어요? 그러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과 활동에 제한사항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교과 관련 활동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입시에서는 교과 성적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세특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교과 성적도 성적이지만 수행평가, 이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도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매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학기를 운영해요. 이 계획에는 학기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기별로 대비 계획을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서울의 일반고의 올해 평가 계획 중 일부 내용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기별 교육 과목과 단위수,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배점과 비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 과목별 세부평가 계획이 나오는데요. 지필평가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 수행평가에서는 언제 실시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하며 점수를 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평가 계획은 매년 초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이 내용만 꼼꼼히 확인하셔도 수행평가의 50%는 준비가 끝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특히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만점을 받으려면 주제, 내용, 표현, 3개 영역이 모두 탁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수행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난 후에 이 세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보시는 자료는 또 다른 학교의 과학 과목 평가 계획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공개하는 연간 진도 운영 계획과 앞에서 봤던 자료와 같이 수행평가 실시 시기와 이렇게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면 수행평가를 언제쯤 하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행되는 수행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작년부터 이제 과제형 수행평가,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숙제로 내줘서 이제 집에서 해오도록 하는 게 이제 금지가 됐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작성하는 내용들이 수행평가 점수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진도 계획을 확인하시고 그때쯤에 진행되는 단원의 내용과 수행평가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활용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동료평가서, 두 번째는 자기평가서, 세 번째는 수업 산출물, 요때 이 수행평가 결과물 포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가 소감문, 다섯 번째가 독후감, 이렇게 5가지예요. 이 수행평가 시행 및 평가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동료평가서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동료평가도 수행평가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내용은 작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신설된 항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등학교를 이제 재학하고 졸업했던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선배가 팀과제 할 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다른 애들이 다 해줘,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시고요. 반드시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수행평가 점수를 주는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학생들은 보통 중간 점수의 점수를 받아요. 최고점을 받고 싶어, 만점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의 시각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이해한 내용,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상, 중, 하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각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의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중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명제를 만들고 판별하는 수준으로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의 내용은 어떨까요?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본인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거나 친숙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요, 앞서 보여드렸던 고등학교 이렇게 강북에 있는 이렇게 Y여고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성취수준 평가 기준인데요. 총 5개로 나뉘었네요. 그중 A와 B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A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 뭐뭐를 위한 경제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 방안을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 사안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B의 기준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주어진 과제를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본인이 책도 읽어보고 뭐 이런 학생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챕터별로 제가 타임라인을 정리해뒀으니까 여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